안녕하세요. 머니 다큐입니다. 자, 오늘 또 곧보스의 물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시장에 대한 내용 한번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저희는 큰 기대를 했었죠. 홍콩 보안법을 통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에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증시가 굉장히 큰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큰 기대감과는 달리 아쉽게도 밤 12시까지는 굉장히 큰 조정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러나 새벽이 지나고 나서 뭐 유럽 지수는 이렇게 왼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지수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 그 선물 시장에서 막판에 엄청나게 다 끌어올려 버렸어요. 뭐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그래서 다음 주는 곧보스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위험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4.77% 하락을 하면서 28.88까지 주저앉아 버렸고 국제 유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곧보스 투자자들은 다들 경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빠큐 이론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해결을 못한 부분이에요. 이 양극화.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아름다운 경제 규모는 이런 다이아몬드형의 그 분배 구조죠. 이 정도의 재벌, 중산층이 탄탄하면서 빈곤층이 이 정도 있는, 빈곤층이 없는 국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공산국가에서밖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이 다이아몬드형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선진국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주 소수의 재벌들이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고 중산층의 비율도 좀 줄어들고 빈곤층의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빠큐 모양의 부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주 소수의 재벌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재벌들이 이만큼의 부를 차지한 다음 중산층은 요만큼, 빈곤층은 요만큼, 숫자가 이만큼 많은데 요만큼밖에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도 좀 해주고 경제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요즘 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저성장의 리스크에 빠졌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필요한 부분은 요 부분밖에 없었어요. 뭐 중산층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잠깐 임시휴직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산층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산층 좀 아래 단계 레벨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하여튼 지금 실업자 수가 4천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미국 경제는 굉장히 큰 악재예요. 근데 유동성이라는 그 힘이 그거를 다 무시하고 주가를 끌어올렸던,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하지만 주가만 올랐기 때문에 우리 곧보스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경제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물타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뭐 이러나 저러나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주가가 내릴 것이냐 오를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남은 악재가 무엇이 남았느냐, 뭐 요거를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미 다 알고 계신 악재들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일단 홍콩 보안법,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이번 주는요. 물론 다음 주에 트럼프가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는 이 큰 충격이 정말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악재가 무엇이냐? 남은 악재는 미국이 이제 돈을 더 이상 푸는 것을 멈춘다. 트럼프 때문에 요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뭐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스탑을 한다고 하면 곧버스를 이제 좀 더 물타기를 하셔야겠죠. 자, 미중 무역 전쟁 가속화. 뭐 요거는 홍콩 보안법과 좀 연관된 내용이죠. 근데 뭐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서 미국이 홍콩을 제재하는 거 그 이상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악재인데, 요것도 조금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2분기 실적 발표, 전염병의 2차 확산,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발표는 6월 달까지의 실적을 7월 중순이나 말쯤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발표되기까지는 아직도 한 달 이상이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신 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지금 손절해라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계속 물타기 하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아직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악재가. 물론 요 관련 이슈가 뭐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터진다고 하면은 뭐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조금은 불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전염병의 2차 확산 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그 확진자 수 증가폭이 아니면 요것도 조금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 저도 그렇지만, 물론 우리나라가 원체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결혼식을 가거나 뭐 어딘가를 뭐 산을 간다거나 뭐 쇼핑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이 전염병에 대해서 큰 공포심은 없어요. 근데 조심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나 저거 걸리면 나 죽으면 어떡해 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60세 미만 그 연령대에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상 큰 경각심이 없다라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이게 확산이 돼서 뭐 저번처럼 뭐 경제 자체를 뭐 봉쇄를 시켜 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악재로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7월 그 2분기 실적 발표 혹은 뭐 미국 전쟁 뭐 이거 요 가속화 정도, 요 두 가지 정도로만 악재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런 것들은 당장에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간단한 그런 뭐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바닥 이후에 급격한 지수 상승은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해야만 진짜 완벽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지수를 이만큼 끌어올린다는 거는 뭐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죠. 뭐 아직도 개인들에게는 뭐 200 몇 조가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돈으로 주가 지수 그렇게 빡세게 못 끌어올려요. 어쨌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자본의 엄청난 유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자, 일단은 뭐 IT 버블 터지고 나서는 저점 대비 한 4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 서브 프라임 터지고 나서는 대략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고점으로 판단했을 때요. 그러다가 박스피가 형성이 됐죠. 박스피가 우리나라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피에 빠졌습니다. 뭐 그 이유는 잘 알겠지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WTO에 가입되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우리나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팔아먹던 걸 우리가 좀 뺏어왔다는 거. 그리고 중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팔던 거를 중국이 뺏어갔다는 거.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내수가 뒷바탕이 되는 성장은 정말 파괴력이 크고 무섭구나라는 걸 보여준 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사실상 미국이 일본을 망가뜨린 것처럼 좀 밟아주고 갔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만큼 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미국도 뭐 때를 놓친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중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 홍콩 보안법을 이렇게 시행하는데도 뭐 큰 소리를 못 치는, 뭐 당장에 큰 소리를 못 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중국이 정말 많이 컸다. 그거는 확실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호황기에서 상승했던 폭은 뭐 30%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뭐 전망을 하는 거는 정말 무리수가 있지만, 유동성이 아무리 뒷받침이 돼도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한계 범위는 솔직히 여기가 맥시멈이다. 왜냐면 이제 그전 경제 활동이 그전이랑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맥시멈을 여기 이쯤으로 보면 돼요, 그냥. 왜냐면 세계 경제 자체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뭐 미국도 굉장히 경기가 또 호황기가 오고 중국도 호황기가 오고 둘이 좀 안 싸운다는 가정 하에, 그럼 우리나라는 또 중국에도 뭐 많이 팔아먹고 미국에도 많이 팔아먹으면 저희 나라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우리나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기업들 때려잡는 데 바쁘죠.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굉장히 안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옛날에 이렇게 4배, 2배 이런 막 미국처럼 막 몇 배씩 오르는 그런 국가가 되려면 재벌들, 기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국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뭐 그 외적으로도 우리는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수출을 해 먹고 사는 그런 국가라는 것도 굉장히 취약점이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는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기업들을 많이 쪼아요. 그리고 정부 규제도 아직 뭐 규제를 혁신하겠다, 뭐 철폐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 타다 같은 경우만 봐도 그래요. 뭐 택시 그 조합들의 그 표심이 무서워서 타다를 없애버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 성장률을 굉장히 좀 낮게 평가를 하는데, 주가가 이런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좀 과하다. 하지만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만큼 오른 것도 아직 오를 일이 더 많았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전문가들 중에 그래도 제가 그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딱 그 이번 주,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번 주일 거예요. 그 한 주 동안 갑자기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그 한 1800쯤 한 1800포인트까지 올랐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제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가 지수는 좀 과하다. 좀 조정폭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최근 일주일 동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유동성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저평가된 주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던 한 주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 웬만하면 다 챙겨 보거든요. 경제 관련된 것들은. 근데 이번
한 주가 이제 조정보다는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 그래도 다음 주에는 고버스 투자자분들이 조금 웃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행복 회로를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